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무릎 꿇은 군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전국이 그를 군기문란이라 비난했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보육원을 지키려던 그의 절실한 마음을,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자랐던 한 소녀가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시죠? 저 지수예요. 박지수.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고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마가 시작된 7월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 위를 두들기며 거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낡은 간판에 희망 보육원이라고 쓰인 철문 앞 붉은 글씨로 철거 계고라는 종이가 비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그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빗물에 씻겨 흐려졌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두 주먹을 땅에 대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전투복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민호는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문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다 제가 못나서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대학생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태민이라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태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호를 향해 카메라를 겨눴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태민이 혼잣말을 하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민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군인 아냐? 태민은 민호의 전투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깨에 달린 상사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역 군인이 저게 뭐야? 완전 군기 빠졌네. 태민은 영상 촬영을 마치고 즉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는 칸에 자극적인 문구를 적었습니다. 비 오는 날 군기 빠진 현역 군인. 이거면 조회수 대박 나겠다. 태민이 웃으며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편 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상사, 지금 어디 있나? 직속상관인 이중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중대장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자네 영상이 올라왔어. 당장 부대로 복귀해. 민호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죄송하지만 아직 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나? 이중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온 나라가 자네 때문에 난리야. 당장 들어와.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하지만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TBC 방송국 6층 시사 제작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아웃 팀의 막내 기자로 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수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 무릎 꿇은 군인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자 민호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와! 지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군인이 저게 뭐냐, 완전 개망신 군기문란도 이 정도면. 하지만 지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영상 속 민호의 표정이 단순한 일탈이나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함과 절망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또 쓸데없는 거 보고 있네. 김 팀장은 지수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거 나도 봤어. 요즘 군인들 정말 개념이 없어졌다니까. 팀장님, 그런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지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 보육원 간판. 김 팀장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희망 보육원? 아,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야.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 김 팀장은 손을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계속 영상을 돌려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철거 계곡. 지수는 보육원 문에 붙은 빨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확대해 보니 철거 계고장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거네. 지수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뒤에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히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현장 취재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런 거 취재할 필요 없어. 그냥 가십거리야. 김 팀장이 만류했지만 지수는 이미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지수는 희망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거 용역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여기서 당장 꺼져. 김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용역들을 향해 소리치며 맨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뭔데 여기서 난리예요. 지수가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지수를 돌아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 누구야? 기자? 네, TBC 박지수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면 더 안 돼. 가세요. 잠깐만요. 어제 여기서 무릎 꿇고 있던 군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지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민호 형이요? 헌병대에서 끌고 갔어요. 헌병대에서요? 그 영상 때문에 난리 났거든요.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철수에게 다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그냥 가십기자 아니에요. 이 사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수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형은 여기 출신이에요. 이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철수는 지수를 보육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지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새는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민호 형이 자란 곳이에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건물 안을 둘러보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없나요? 작년에 다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원장님이 아프시거든요. 철수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원장님이요? 최 원장님이요. 위암이래요. 말기. 지수는 카메라를 내리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 군인분이 그렇게. 민호 형은 원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우리 모두 그래요. 철수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최 원장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 민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후로 이곳을 팔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팔아요? 왜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병원비요. 그리고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채 빚이 있어요. 사채요? 원장님이 아이들 키우려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다음 달이면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성모병원이요. 그런데 면회도 못하게 해요. 누가요? 사채업자들이요. 병실 앞을 지키고 서 있어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부지를 사려는 업체 이름 아세요? 태림건설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수는 메모장에 태림건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박 의원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서 와. 박 의원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바쁘시죠? 응, 지역구 개발건으로 정신이 없어. 지수는 아버지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태림건설이라고 아세요? 박 의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태림건설? 왜 그걸 물어보지? 아, 그냥 취재하다가 들어서요. 무슨 취재? 박 의원이 신문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작은 기사예요. 지수는 얼버무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찍 자라. 내일 바쁠 거야. 박 의원이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지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태림건설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놀라운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태림건설이 아버지의 선거 캠프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설마, 지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사이를 뒤지다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희망 보육원 부지 개발 관련 이권 협의.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문서에는 박 의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지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육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 태림건설에 용도 변경 특혜를 주기로 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지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군기문란 이슈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 보육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을. 지수는 문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야, 뭐하고 있니? 박 의원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급히 문서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뭐냐? 박 의원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아빠가 한 일이에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문서를 빼앗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네가 볼 게 아니다. 아빠, 답해주세요. 저 보육원을 없애려고 저 군인을 이용한 거예요? 박 의원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단순하지 않다고요? 사람들 삶을 망가뜨리는 게 복잡한 일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용히 해. 이 일에 개입하지 마. 박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입하지 말라고요? 저는 기자예요. 기자든 뭐든 내 딸이 먼저야. 이 일에서 손 떼라. 박 의원이 일어나며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부끄러워요. 지수가 문서를 움켜쥐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박 의원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TBC 국장님이신가요? 박 의원입니다.
박 의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딸이 철없는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챕터 3 막다른 길.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김 팀장이 책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뭐 하세요? 지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 지수야. 나 인사 발령 났어. 김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사 발령요? 갑자기요? 지방지국으로 발령이야. 오늘부터 당장. 지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쟤 때문인가요? 김 팀장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지수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수야, 희망 보육원 아이템은 방송 불가 통보가 내려왔어. 뭐라고요? 지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김 팀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박 의원이 직접 국장님한테 전화했대. 딸이 철없는 취재를 한다고. 지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야, 이번 일에서 손 떼는 게 좋겠어. 너까지 잘리면 안 되잖아. 김 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미안해. 김 팀장은 정리한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지수 씨, 큰일 났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원장님을 강제로 퇴원시키려고 해요. 뭐라고요? 지수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병원에 와보세요. 정말 난리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성모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돈 못 갚으면 나가라고. 건장한 사내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험해서 퇴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 원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7층에 도착하니 복도에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사채업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철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야, 임마, 빚쟁이가 감히. 사채업자가 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민호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민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야, 너 누구야?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병원입니다. 민호는 병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야, 이 자식아, 비켜. 사채업자 중 하나가 민호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 이 군인 새끼가. 사채업자가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달려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저 TBC 기자 박지수입니다. 지금 불법 채권 추심 현장을 촬영하고 있어요. 지수가 소리치며 사채업자들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어요. 사채업자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야, 기자래. 일단 빠지자. 사채업자들이 황급히 복도를 떠났습니다. 민호는 지수를 돌아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기자군요. 민호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원장님이 더 힘드십니다.
제발 가십시오. 민호가 지수의 카메라를 밀쳐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른 기자들과 달라요. 지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특종만 찾으러 온 거잖아요. 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간호사가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최 원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심정지, 응급실로 이송. 침대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은 최 원장이 실려나갔습니다. 원장님, 민호가 침대를 따라 뛰었습니다. 지수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수는 최 원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저 지수예요. 박지수.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지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수라고 했나요? 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지수인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최 원장이 응급실로 사라졌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박지수가 맞나요?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호는 지수에게 오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재회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민호와 지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둘 다 잠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빠. 지수는 여전히 민호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었죠. 민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아빠가 이곳의 기억은 잊어라고 했던 것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기자 놀이를 하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지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늦게 나타난 것이 맞았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모습을 보며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수가 기자가 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가끔 뉴스에서 보였거든요. 그때마다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민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팀장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김 팀장이 지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여기에? 내 전화 받고 바로 왔어. 걱정됐거든. 김 팀장은 민호에게도 커피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성우입니다. 지수 선배이고요. 김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팀장님, 방송은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김 팀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요? 익명 제보야. 방송국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터뜨리는 거지. 김 팀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수가 망설였습니다. 지수야, 네가 확보한 자료가 있잖아. 박 의원 비밀 문건 말이야.
김 팀장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요? 혹시 박지수 씨 아버지가? 네. 제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예요. 지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수 씨가 저를 도우려는 이유는 아버지를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바로잡겠어요. 김 팀장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증거가 더 필요해. 문건만으로는 부족해. 어떤 증거요? 결정적인 걸 잡아야 해. 박 의원이 직접 지시하는 증거 말이야. 김 팜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오빠, 원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민호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김 팀장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육원 동문들 연락처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태림건설 쪽 증거를 더 찾아보세요. 황이사 접대 내역이나 불법 동원 증거 같은 것 말이야. 김 팀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민호와 지수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희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을 뵐 수 있나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사라진 후 세 사람은 다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결심했어?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어요.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김 팀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경쟁 방송사 몇 곳에 연락해 볼게. 익명 제보로 말이야. 팀장님, 괜찮으실까요? 나야 이미 자천된 몸이니까 상관없어.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동문들한테 연락해서 추가 자료 모아볼게요. 고마워요, 오빠. 지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지켜야죠. 민호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사흘 후 저녁 8시 KBS 메인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병원 로비 TV 앞에 서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옆에 서 있었고 김 팀장은 핸드폰으로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육원 부지 강제 수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손에 쥔 주먹이 땀에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모 의원이 지역구 개발 명목으로 희망 보육원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화면에는 지수가 제보한 비밀 문건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됐다. 김 팀장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을까요? 지수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받아보세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지금 집에 와라. 박 의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빠, 전 병원에 있어요. 당장 와. 네가 한 짓이 뭔지 알고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의원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기자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박 의원이 단상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음해이며 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님, 그럼 문건은 조작된 것인가요? 태림건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의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시각 TBC 방송국에서는 김 팀장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좌천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지수야, 준비됐어? 김 팀장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팀장님. 지수는 민호가 동문들과 함께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황 이사와 박 의원 보좌관의 접대 동영상, 철거 용역 업체의 불법 동원 증거 등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김 팀장이 방송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9시 블랙아웃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아웃입니다. 김 팀장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박모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원 부지 강제 수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화면에 박 의원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보시면 다른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김 팀장이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먼저 태림건설 황 이사와 박 의원 보좌관의 만남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은밀하게 촬영된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황 이사가 박 의원 보좌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철거 용역 업체가 보육원을 강제로 비우려 했던 증거입니다. 용역들이 보육원 동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박 의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방송 중단 요청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검찰청에는 시민들의 고발이 쇄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검찰은 박 의원 사무실과 태림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성모병원에서는 민호와 지수가 최 원장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의식을 되찾고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보육원은 이제 안전해요. 민호가 최 원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최 원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도 왔구나. 최 원장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원장님. 늦게 와서 죄송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제때 왔어. 최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 보육원을 다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시간은 다 됐어. 최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있잖니. 최 원장이 민호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이들 부탁한다. 최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의 심전도 기계가 일정한 신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원장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보육원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 원장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보육원 동문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상주 역할을 하는 민호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원장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원장님, 약속드려요.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민호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저도 함께 하겠어요. 지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민호와 지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 후 민호는 부대 생활관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강 상사,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중대장이 공문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공문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단 이탈과 명령 불복종이라고요? 그뿐만 아니야. 언론 접촉을 통한 군명의 실추까지 추가됐어. 이중대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 제가 휴가를 받고 나간 거 아시잖아요. 민호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휴가 기록이 없어졌어. 이중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어졌다고요? 전산 시스템에서 삭제됐대. 대신 무단 이탈 기록만 남아있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 위에서 내려온 짓이야. 이중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징계가 확정되면 불명예 전역이야. 이중대장의 말에 민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방송국에서 퇴사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며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지수야, 정말 그만두는 거야? 동료 기자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압력으로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수야, 나 큰일 났어. 민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불명예 전역 위기야.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휴가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야. 대신 무단 이탈로 바뀌었어.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즉시 아버지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오빠, 언제 징계위원회 열려요? 내일 오후 2시야. 알겠어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수가 전화를 끊고 급히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이미 지방으로 발령이 나간 후였습니다. 지수는 혼자만의 힘으로 아버지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밑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전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어. 지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과천 국방부 청사에서는 민호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상사 징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징계자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무단 이탈했으며 민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중대장을 불렀습니다. 이중대장은 땀을 흘리며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전날 밤 박 의원 측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증인은 피징계자의 직속상관으로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강민호 상사가 복귀 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중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이중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중 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협박했다고요? 위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자신의 일을 덮어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중 대장의 거짓말에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장 밖에서는 지수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버지가 설치한 녹음 장치의 실시간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중 대장님이신가요? 박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 장치를 통해 들렸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증언 잘 부탁드립니다. 약속대로 진급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상사, 그냥 묻어버리세요.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지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급히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도와주세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민호 오빠가 불명예 전역될 것 같아요. 지수가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김 팀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뭐예요? 군 내부 전산 담당자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한번 연락해 볼게. 김 팀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지수의 이메일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정상 휴가 승인이 찍힌 원본 로그 파일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변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피징계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명령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판결을. 위원장이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징계위원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수가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요? 위원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헌병들이 지수를 제지하려 달려왔지만 지수는 이미 회의실 중앙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TBC 기자 박지수입니다. 지수가 큰 소리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핸드폰을 들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이 징계는 부당합니다. 지수가 핸드폰 카메라를 징계위원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천 명이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위원장이 노려봤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놀라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중 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박모 의원의 딸입니다. 지수의 폭탄 발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 아버지의 죄를 고발하겠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상사의 무죄를 증명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잠시 희망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민호 오빠를 만났어요. 저를 친오빠처럼 돌봐주셨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 보육원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지를 헐값에 빼앗아 건설회사에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민호 오빠에게 누명을 씌워 보육원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중 대장님이신가요?
박 의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상사, 그냥 묻어버리세요. 진급은 제가 책임질 테니. 이중 대장이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가 중대장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증거입니다.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위원장이 이중 대장을 노려봤습니다. 중대장, 이게 무슨 일이요? 이중 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지수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이것이 조작되기 전 원본 로그 파일입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정상 휴가 승인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호 오빠는 정당한 휴가를 받고 나간 겁니다. 지수가 화면을 징계위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무단 이탈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군인이 영웅이었네. 박 의원 사퇴하라. 위원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잠깐, 이 회의는 비공개. 비공개 회의에서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려 한다고요? 지수가 위원장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중 대장,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이중 대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위증 및 증거 조작 혐의입니다. 이중 대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위원장이 급히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장관님. 상황이. 전화 너머로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재조사하라.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다. 위원장이 전화를 끊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징계 심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무죄 선고해 주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상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민호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이제 됐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급히 협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민호 상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들의 환호가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리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제 됐어요. 민호가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저야말로 미안해요. 늦어서.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헌병들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수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데요? 불법 침입 및 녹음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지수가 민호를 향해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지수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지수 씨, 아버지를 고발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거든요. 지수가 헌병차에 타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박 의원이 급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딸의 생중계로 인해 그의 모든 비리가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모든 비리가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불법 증거 수집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법원 앞에서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방송국에도 돌아갈 수 없고. 지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일할래?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함께요? 응. 원장님 유지를 이어받아서 재단을 만들려고 해. 민호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희망 아이들 재단이야. 보육원을 다시 살리는 거지. 지수는 민호의 제안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네가 있어야 해. 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철거 위기를 벗어난 건물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다른 동문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누나, 민호 형, 철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네. 민호가 작업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전역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명예를 회복한 후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지켰지만 이제는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지수도 함께하기로 했어. 민호가 동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진짜요? 대박! 동문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1년 후 희망 보육원 자리에는 희망 아이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후원과 정부 지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동문들, 후원자들,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 아이들 재단 이사장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단상에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하늘나라의 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박지수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민호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지수는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박 의원이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지수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박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옳은 일을 했지. 박 의원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시 시작하세요. 출소하시면. 지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박 의원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면회를 마친 지수는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옥상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누나, 한 아이가 지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수가 왔구나. 지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누나, 오늘 뭐하고 놀아요? 뭐하고 싶은데? 그림 그리기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만났어요. 지수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민호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빠, 원장님이 보고 계실까요?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 흐뭇하게 민호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고 기뻐하실 거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지수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오빠. 두 사람의 손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에 계신 최 원장에게도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희망 아이들 센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무릎 꿇은 한 군인의 절규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진실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민호와 지수가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권력 앞에서 진실이 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희망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민호와 지수처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한 희망이 자라나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